네, 오늘 뉴스 분석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네 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북한이 휴전선을 따라 장벽을 건설 중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구자홍 차장님, 네. 어느 정도 작업이 이루어진 건가요? 네. 우리 측에서 이렇게 망원 렌즈로 관찰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확인될 만큼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이제 6월이기 때문에 웬만한 산은 그 녹음이 우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북한 측의 어떤 산을 보면 약간 황토색 흙이 드러날 정도로 상당히 많이 공사를 하고 있구나. 그런데 단순한 공사가 아니라 이 철책과 같은 방벽을 설치하기 위한 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것이 이 접경 지역이 지금 155마일 정도 되는데요. 이 접경 지역인 뭐 경기도라든지 경기도 연천, 파주 이런 지역에서 지금 목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 이 군사 분계선에서 이런 이 공사가 진행되는지 우리 군 당국에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자홍 차장께서 보실 때 서해에서 동해까지 쭉 이게 다 이어질 수 있다고 보세요? 네. 지금 이미 우리 남측에서는 그 군사분계선 남측, 우리 남측 경계선 철책이 예. 촘촘하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사분계선은 거기서부터 짧게는 몇백 미터, 길게는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군사분계선이 있고 북측도 2km 정도 떨어져서 이제 자신의 철책을 마련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김대중 정부 이후에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이 철책 중에 일부가 그 지뢰를 제거하고 통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금강산 관광을 위해서 동해 쪽으로도 자동차가 갈 수 있게 어느 정도 제거가 돼 있었고 이 판문점을 통해서도 이 노무현 대통령이 방북을 할 정도로 어느 정도 제거가 돼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제거가 돼 있던 이런 철책을 지금 다시 재건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북한이 어떤 뭐 북한 주민의 남하라든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방벽을 만들고 있는 것인지 이건 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휴전선 전역이 약 248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길이가. 그래서 우리 군이 판단하기로는 이 서해에서 동해까지 장벽을 다 세운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네. 위성 사진을 봐도 좀 달라진 부분이 확연히 보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 위성 사진이 4월 16일자가 있고 6월 4일자가 있는데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저렇게 4월 16일과 6월 4일을 보면 좀 도로가 나 있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길이 나 있는 흔적을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북한이 비무장지대 안에서 땅을 개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 같습니다. 장벽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인력도 필요하고 장비도 드나들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내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북한이 왜 이런 장벽을 쌓기 시작한 걸까? 그 의도가 중요할 텐데 정광재 대변인께서는 의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뭐 최근에 남북 관계가 반영됐을 수도 있고요. 또 북한 내부의 사정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저는 그러나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은 성남 민심에 의해서 무너진 거죠. 포탄이나 무기에 의해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지금 예. 북한이 아무리 뭐 장벽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대량으로 유통되는 우리 사회에 대한 정보, 북한 내에서 이런 것들 막을 수가 없습니다. 대나무로 아무리 촘촘히 벽을 쌓아도요, 물은 자연스레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지금 북한의 행태만 놓고 보면 정말 우리 관점에서 본다면 저렇게 한심한 일이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좀 통탄할 일인데요. 예. 뭐 아무리 북한이 저런 장벽을 쌓는다고 하더라도 북한 내부 체제의 변화는 이미 불가역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예. 얼마 전에 북한군 수십 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 경고 사격으로 물러나는 일도 있었잖아요. 이 사건도 혹시 장벽 짓는 것과 연관이 있지 않은가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북한군이 내려왔을 때 도끼라든지 곡괭이를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벽 설치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큰 틀에서 봐야 됩니다. 이게 북중러
한미일 이 신냉전 체제를 북한은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신냉전 체제의 가장 최대 수혜자가 북한이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가까워지면서 러시아에다 물건을 팔고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있고 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세계에서 쉽게 말해서 왕따가 되는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북중러 관계를 원하면서도 미국과의 경제 문제 때문에 이들하고 그렇게 가깝게 지내는 것을 또 원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북한과 러시아는 북중러라는 강건한 이 관계를 원하기 때문에 자꾸 이것을 강건하게 만들려고 하는 여러 가지 도발이 있고 이 도발이 있게 되면 유엔에서도 지금 그 확성기와 관련해서 정전법 위반인지 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 한미일 북중러의 이런 신냉전 체제를 북한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큰 틀 속에서 작은 어떤 국경선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이런 것들 도발하려고 하는 속내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힘에 의한 평화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근데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레이건이 말한 힘에 의한 평화라는 거는 우리가 국방력을 강하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국방력을 강하게 해서 힘이 있을 때 대화와 소통도 할 수 있다는 거지 국방력만 강화시키고 긴장감만 고조시키고 대화와 타협은 안 하자 이런 건 아닙니다. 예. 그 증거로 레이건이 고르바초프하고 냉전을 종식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힘에 의한 평화의 본질이라는 것을 정부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방금 그 유엔사에서 대북 확성기 재개에 우려를 표했다라는 부분 말씀 주셔가지고 여쭤보면 우리 군은 정광재 대변인, 네.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재개를 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유엔사에서는 우려를 표했고요. 뭐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이 대북 확성기 재개와 관련해서는 유엔사와 관련해서 일정 부분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야 할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다만 이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대북 확성기를 재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그 최종 결정권은 우리 군이 갖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구장훈 사장님, 네. 우리가 대북 확성기 재개를 하는 것이 혹시 정전협정의 위반이 되는 건가요? 네. 이게 해석의 여지는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전협정이라는 것은 이 비무제장 지대 인근에서 상대 국가를 향해서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물론 북한의 어떤 오물풍선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준비를 하고 시범 방송을 했습니다. 뭐 본격적으로 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시작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제3자 유엔사 입장에서 볼 때는 남과 북이 충분히 냉각기를 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하는 시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어떤 맞대응을 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적대 행위로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전협정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앞으로 우리 군 당국과 유엔사 간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이것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 측의 자위적 차원에서의 맞대응이지 이것이 북한을 적대하기 위한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다. 설명의 필요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지금 장벽 짓고 있는 것은 정전협정에 위반된다라고 명시할 수 있는 건가요? 충분히 그것은 개연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벽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자신들이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뭔가 시설물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장벽 뒤에서 땅굴을 파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무장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 특별히 DMZ의 새로운 시설을 할 때는 말 그대로 유엔사의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 이것이 정전협정 부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엔사가 이 북한의 어떤 장벽 설치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입장을 보일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남북 관계가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와중에 사실 북한은 뭐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논박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북 확성기를 재개하고 하는 대응 차원인데 뭐 서로가 대응 차원이라고 주장하겠습니다만 이 북한 오물풍선에 맞서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전체가 정지된 거 장은주 변호사님, 이거에 대해서도 미국은 우려를 표했어요? 네, 미국이 우려를 전달했다라는 사실이 좀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미 대사관 측을 통해서 일단 우려를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는 그겁니다. 9.19 군사 합의가 효력 정지된 조치를 존중을 하지만 다만 사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없었다라는 점을 좀 문제 삼았다라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미국이 배제된 것 아니냐라는 식의 이제 문제 제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안
연말일수록 좀 긴밀하게 사전에 미리 소통을 해야 더 잘 대응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인데 아마 우리 정부가 한미일 공조를 지금 강화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이 군사 효력 정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국 측과 사전에 좀 소통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지금 하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광재 대변인,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미국과 좀 더 대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원커께서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명백한 북한의 문제죠. 우리는 뭐 대북 단체들이 인권 단체들이 뭘 보냈습니까? 쌀하고 달러하고 USB 같은 북한 사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전혀 북한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는데 북한에서 보낸 건 오물과 쓰레기였단 말이에요. 예. 만약에 북한이 이번 풍선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달러와 쌀과 USB를 보냈다면 저희도 그렇게 크게 반대했을 것 같지 않은데 이 문제에 관련해서 특히 남북 관련 문제에 있어서는 북한이 주장하고 싶은 건 아마 남남 갈등을 계속 조장하는 걸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데 이것은 명백한 북한의 문제지 우리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평양에서는 김일성 광장에 새로운 구조물들이 포착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된 것 아니냐 이런 분석 나오는데 강성필 부장님 이게 관련이 있는 걸까요? 네, 물론 관련이 있죠. 최근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푸틴이 최근에 베이징을 방문하고 하얼빈을 방문하고 이제 평양을 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푸틴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북중러의 신냉전 체제를 원하고 있어요. 또 북한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차원에서 북한과 푸틴이 만나가지고 많은 것을 논의를 할 텐데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김정은이 지금 현재 고립되어 있는 그리고 장마당 세대가 붕괴되고 있는 거에 대해 이러한 상황이 과거 1980년대 소련의 상황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 경제적으로 어렵고 체제가 붕괴되려고 하는 거. 여기에 대한 해법을 물어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과거 1960년대에 소련은 북한에 만약에 침공이 있으면 자동 개입을 하겠다는 협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폐지가 됐어요. 근데 이게 그 위에 접촉, 협력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것을 격상시킬 아마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이 신냉전 체제가 조금 더 강화될 것 같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이 북한과의 관계, 러시아와의 관계 그리고 한미일의 공조를 어떻게 맞서 나가야 될지 가장 큰 분수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로서도 미국과 긴밀히 협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책을 세워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정광재 대변인. 예. 일반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께서 이런 뉴스를 보실 때 불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계속 긴장 관계가 고조되니까 우리 정부로서는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요? 아까 강성필 위원장님은 힘에 의한 평화 이것과 병행해서 대화가 오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힘에 의한 평화를 보장하되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화를 계속 시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근데 최근의 변화가 지금 북중러와 한미일 이런 동맹끼리의 가치 체계의 그 갈등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쉽게 돌파구를 찾아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그러나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어떻게 평화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노력들은 충분히 해야겠죠, 우리 정부가. 예. 알겠습니다. 정부의 대응을 기대해 보겠습니다.